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급락한 이후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현재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 그리고 21선이기도 한데 이 라인을 지금 지지선 삼아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죠. 그렇게 삼각형 패턴을 좀 만들어 놨고 이것은 에너지가 많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곧 터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다 한 곳으로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자, 이 수렴의 끝에서는 에너지가 언제 어떻게든 폭발하게 되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지금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표했었던 전략적 비축 자산 계획 이것에 리플이 포함되는 것이 지금 오늘 발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리플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리플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로 지금 작용되기 때문에 엄청난 슈팅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내일인데 지금 SEC 측에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내일 또 한 번 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8월 15일까지 SEC 측에서도 이 소송 관련해서 최종적인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마 내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그 입장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충분히 시장에서 기대가 많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결과에 따라서 리플 이제 방향성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뭐 올인해서 지금 포지션을 지금 가져오시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이것을 좀 확인하고서 접근해도 늦지 않으니까 꼭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동결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분위기상 동결이 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는 있는데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지금 관세 합의를 했죠. 이 관세 합의가 굉장히 좀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동결이 아닌 깜짝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좀 열어두셔야 되고 만일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됩니다. 이 작년 7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가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코인장 모두 다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달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대폭락의 악몽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딱 1년이 된 시점이고 이번에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지금 체크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짬 나실 때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되어 있고 또 보시다 보면은 이 코인 투자가 굉장히 쉬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재미도 많이 찾게 되실 겁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리플 외에도 뭐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이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물론 100% 모두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미국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에 포함될 것인가 30일 바로 오늘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미국 백악관에서 오는 30일 지금 이제 아마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쯤이 될 거고요.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고, 이 보고서에 XRP가 드디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앞선 3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설립된 전략 비트코인 비축의 일환으로 작성이 됐고, 이 해당 비축 자산은 세금이 아닌 법 집행을 통해서 압류된 암호화폐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SEC 측에서 지금 벌금이 우리 리플이 SEC에 납부해야 될 것이 1억 2,500만 달러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지금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XRP 토큰으로 납부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두고서 현재 SEC 측에서도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XRP 코인이 지금 이 코인으로 이 벌금이 지금 납부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에 그대로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전략 자산에 그대로 비축 포함이 될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 암호화폐 분석가 자이프에 따르면 XRP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비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자, 그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리플과 카르다노, 솔라나의 포함 가능성 암시한 바가 있었죠. 자, 그렇게 XRP가 비축 자산에 공식 포함이 될 경우에는 자, 이 미국 정부의 사실상 승인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특히나 XRP는 이 국경 간 결제 인프라에 적합한 블록체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블록체인 전략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리플과 SEC 소송도 굉장히 좀 중대 쟁점이죠. 네, 전 SEC 변호사는 리플의 소송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8월 중으로 양측이 항소한 것을 모두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8월 15일 날짜는 양측의 항소에 대해서 법원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시점입니다. 자, 해당 변호사는 이 날짜가 사건 결과나 합의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리플과 SEC 모두 항소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SEC 측에서는 항소 철회 결정을 위해서 내부 표결 절차를 밟고 있고 통상적으로 1, 2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특이한 변수가 아닌 표준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항소 철회와 함께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플의 향후 방향성은 오늘 발표 예정인 미국 대통령 직속의 이 전략 비축 계획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SEC의 프로그램 이 판매 항소 철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자, 내일 7월 31일은 지금 SEC 측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 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은 총 4가지 회의 주제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금지 명령 조치의 제정 및 해결, 소송 청구의 해결이죠. 현재 리플과 SEC 측에서 이미 지금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고, 이 합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관 판매 관련한 이제 금지 명령에 대해서 SEC 측에서는 이제 법원 측에 해제를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한 것이고, 또 벌금 같은 경우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지금 감액을 해달라고 법원 측에 모두 이 두 가지 사안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토레스 판사가 모두 기각을 했죠.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 이미 지금 이것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항소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SEC 측에서만 항소를 처리하면 그대로 소송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결정을 빠르면 오늘, 내일이죠. 내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 이 사안들은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투표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에게 좀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지금 총 4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중간에 캐롤라인 크렌쇼 민주당 소속 위원만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세 위원들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립토맘이라고 불린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이 폴 애킨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플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이 비공개 회의는 이제 31일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 이 금요일 새벽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중에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 실제로 뭐 투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리플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송은 끝이 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써 4년 반이나 이끌어오던 이 가장 큰 리플의 걸림돌이죠. 아킬레스건. 이 소송도 이제 곧 끝이 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은 정말 앞으로 재밌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인가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세 가지 묶음 내용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SEC 소송이 마무리되고 ETF 승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략적 준비 사상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리플은 최소 44에서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리플은 지금 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3.14달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먼 꼴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렸기 때문에 아직 3달러 구간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선점을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재들이 가격에 바로바로 즉각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미리 선반영이 되거나 조금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호재는 있고 방향성도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단기 조정에 우리가 털리게 될 수가 있죠. 오히려 지금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는, 손절을 하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호재가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호재에 더해서 바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이 함께 연결됐을 때, 결합이 됐을 때 이것이 결국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이게 수익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덥석덥석 물어서는 안 되시는 거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 모두 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의 재정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제 금리가 최근 1.6%까지 올랐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국제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일본의 이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작년 7월 달에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8월 초에 바로 엔캐리 청산 공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코인시장 모두 다 폭락을 한 것이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8월 달 대폭락 악몽이 현재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내년쯤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됐었는데, 최근 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가 지금 굉장히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양국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1일 이전에 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물론 이 관세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끌어내린 15%로 매듭 지어져서 일본 내에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5,500억 달러면 하나 기준으로는 거의 8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금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이 수익을 다시 미국에 그대로 재투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팔았다 정도로 현재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일본 은행이 물가와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KB 국민은행의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는 이번 7월달 이 일본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인다면 엔켈의 청산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 미국도 지금 인하가 되게 될 경우에는 금리 격차는 더욱더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9월 달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도 좀 문제가 되지만 9월 달에도 또 한 번 잠재된 악재가 현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3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31일 목요일 날 12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이건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만일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기사 내용처럼 만약 인상이 되게 된다면 엔켈이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금 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폭락한 이후에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지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원상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청산 공포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비중 관리를 통해서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구간, 바로 보너스 수익 구간을 우리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재가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악재가 있었다라면서 굉장히 크게 좀 후회를 하시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악재가 아닌 호재로 지금 전환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보에는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챔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